세상에 떠도는 미스테리한 도시 괴담들. 첫 번째 도시 괴담. 독일 아이제나 지방에는 살아있는 저택이 있다고 한다. 그곳은 들어갈 때마다 방의 위치나 복도의 형태가 바뀐다고 한다. 1972년 대학의 조사대가 방문했을 때 학생 중 한 명이 실수로 벽을 손상시켰다. 그러자 커다란 외침이 저택을 울린 다음 이상한 현상은 일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도시 괴담. 1922년 멕시코의 석기시대 유적에서 총단과 총살된 석기시대 사람의 뼈가 출토되었다. 다음 해 발견자는 취미로 가지고 있던 석궁에 맞아 숨졌다. 발견한 뼈에 난 구멍과 같이 이마에 화살을 맞았다. 현재 출토된 석기시대 사람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세 번째 도시 괴담. 196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방에서 한 여성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몸에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임신을 했지만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았다. 네 번째 도시 괴담. 1902년 9월 3일 야마가타현의 한 마을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조산부와 그 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오른쪽 눈을 붕대로 감싸 숨겼다. 그 남자는 40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붕대를 풀지 않았다. 결국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섯 번째 도시 괴담. 런던에서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남자가 당시 그 모습 그대로인 채 발견되었다. 그는 2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3층으로 가는 버튼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버튼을 눌렀다고 했다. 밖에 나와보니 5년이 지나 있었다고 한다. 그 빌딩은 남자가 사라진 후 5년 뒤 3층으로 개축된 상태였다. 여섯 번째 도시 괴담. 엘리베이터에서 행방불명된 남자의 얘기를 듣고 다른 남자가 친구와 그 빌딩에 갔다. 빌딩을 다시 증축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4층 버튼을 발견했다. 남자와 친구는 그것을 눌러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문이 닫히기 전 무서운 말을 듣는다. 4층의 증축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당황해서 바로 내렸지만 내리지 못한 남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일곱 번째 도시 괴담. 6월 어느 날 영국 정치인의 시계가 8시 20분에 갑자기 멈춰버렸다.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었기에 그는 어쨌든 서둘러 의회로 갔다. 의회에 도착해서 그곳의 시계를 보니 바늘은 정확하게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덟 번째 도시 괴담. 연인을 살해하고 호수에 시체를 버린 남자가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악취를 맡았다. 악취를 따라가 보니 트렁크 안에 시체가 들어있었다. 무서워진 남자는 한 번 더 시체를 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시체가 자택에 가 있었다. 이에 남자는 공포를 느껴서 자백했다. 호수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처음 시체를 버린 날 밖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는 꿈이라도 꾼 것일까? 아홉 번째 도시 괴담. 남아프리카 어떤 지방에 살아있는 인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국인 기자가 취재하러 간 적이 있다. 인형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현지인에게 말하자 그들의 안색은 단벌에 새파래졌다. 인형은 원래 앉아있는 자세라면서 기자가 황급히 인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인형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다. 열 번째 도시 괴담. 1989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제이가 네트워크 게시판의 살인 예고 메시지를 찾아냈다. 제이는 그날 실수로 노파를 차로 치었다. 경찰이 제이와 피해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하던 중 알고 보니 노파는 제이가 네트워크에서 본 살인 예고 대상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아무리 조사해도 제이가 말하는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이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 11번째 도시 괴담. 이노카즈라 거리 부근에 절대 열리지 않는 맨홀이 있다. 그런데 그 맨홀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맨홀 아래쪽 지하에는 하수도도 가스관도 지하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맨홀은 대체 무엇을 위한 뚜껑인 것인가? 12번째 도시괴담. 2차 대전 직후 중국 연역촌 근처 삼림지대에서 미확인 생물체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중국 정부의 조사대가 파견됐지만 엄중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발자국은 증가했다. 1960년대에 들어 다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조사가 이뤄졌다. 녹화된 테이프에는 놀랄 만한 것이 찍혀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만 발자국만이 지면에 새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13번째 도시괴담. 1966년 2월 4일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을 향해 승용차로 주행 중이던 가족이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이상한 사건이다. 공항까지는 거의 외길인데 계속해서 나아가던 중 어느 사이엔가 역주행하고 있었다.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꿔도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 버려서 결국 예약한 비행기를 놓쳤다. 그 비행기는 하네다 일본항공에서 처음으로 추락해버린 사고기체였다. 14번째 도시괴담. 벨기에 북부의 실종의 숨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가 사라진다며 현지 사람들은 극히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일본인 대학생 그룹이 놀이삼아 그곳에 갔을 때 일이다. 숲에 다녀온 후 그들은 사라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결국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안심했지만 귀국할 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낯선 일본제 가방을 남겨두고 와야 했다.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15번째 도시괴담. 프랑스 남부 캄브르에는 깨끗한 물이 샘솟는 우물이 있었다. 수량도 풍부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오랜 세월 매우 편리하게 사용했다. 1862년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기에 마을 사람이 우물 바닥에 내려갔더니 수맥은커녕 수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돌로 든 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체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마시고 있었던 걸까? 16번째 도시괴담. 고고학자 포르레는 1958년 인도에서 폐허가 된 유적 발굴 중 직경 약 1m의 돌구슬을 발견했다. 헌데 그가 동료를 부르려 잠시 한눈을 판 틈에 구슬은 사라지고 지면엔 복잡한 문양이 남겨져 있었다. 3일 후 인도 니자마바드의 광장에 같은 것이라 추정되는 구체가 아침 일찍에 갑자기 출현했다. 시 당국에선 트럭으로 수송을 계획했지만 이번엔 트럭과 함께 소실되었다. 사라진 그 자리에는 같은 문양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다. 17번째 도시괴담. 소련의 소유주 1호는 발사는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다. 승무원이었던 블라디미르 코마노프 대령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상한 건 이 다음이다. 소련 정부는 우주선을 회수하는 팀 멤버로 어째서인지 생물학자를 기용했다. 게다가 추락한 삼림지대에선 3개월 동안 붉은 빛이 몇 번이나 목격되었다고 한다. 18번째 도시괴담. 1995년 한국통신기술연구소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세계 사이트의 총 액세스 수가 BC 유저 총 합이 120배가 되는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일때마다 평균적으로 액세스 숫자를 할당해도 당시 BC 스펙으로는 한 번에 보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섞여 들어온 것일까? 19번째 도시괴담. 1854년 터키의 명가 열겐가에 일어난 사건. 당시 크리미아 전쟁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열겐 일가는 중앙 유럽으로 이주를 계획했다. 도망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당시 6살이던 장남 로이가 창고에 있던 상자에서 초상화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로이와 빼닮은 소년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1854년이었다. 20번째 도시괴담. 1895년 독일의 의학자 슈베르트가 동양의술 연구를 통해 완성시킨 소염제를 시험적으로 자신이 치료하던 골수염 환자에게 사용했다. 양쪽 팔에 약을 사용한 사람이 양팔로 자신의 목을 조여 자살해버린 것이다. 한쪽 팔에 약을 쓴 사람은 다른 쪽 팔로 목을 조이려는 팔을 붙잡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슈베르트가 수입한 약의 재료로 쓰인 생물 중엔 현재까지 미확인된 것이 많다고 한다.
21번째 도시괴담. 에이코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0과 1이 동일하다는 증명을 내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는 친구 앞에서 종이에 식을 써보이며 증명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이내 설명은 끝났지만 친구는 그걸 알지 못했고 종이에 적힌 식에서 눈을 떼니 에이코는 어느새 사라진 상태였다. 다시 종이를 보려 했지만 에이코가 쓴 식마저 사라져 있었다고 한다. 22번째 도시괴담. 1991년 국마현에 있던 건설업체 사장이 자택에서 쇠약 쌓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의 수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년 전 그는 촌장과의 유착을 공표하려던 의원을 죽여서 새로 만들어지는 강당벽에 묻었다. 헌데 주민의 반대로 강당의 해체가 결정되었다. 살인이 발각되는 게 무서웠기에 주민들과 교섭에 나섰으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층 더 무서웠던 것은 강당을 전부 부셨음에도 시체가 나오지 않았단 점이다. 23번째 도시괴담.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팜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지만 상대 남자가 실종되었다. 여자는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수십 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를 낳지 않은 그녀의 배는 끝없이 부풀어 올랐다. 끝내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까미는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배에선 노인의 시체가 나왔다고 한다. 24번째 도시괴담. 1970년경 스페인 어촌에서 새빨간 레인코트를 입은 여자가 폭풍우가 치는 날에만 나타났다. 엉뚱한 행동으로 인해 마을에선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어느 폭풍우가 치는 날 어부 중 한 명이 바닷가 항구에서 그 여자를 찾아냈다. 위험하다 생각한 어부는 그녀를 말리러 다가갔다. 헌데 레인코트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부가 다가가자 코트는 지면에 떨어졌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